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머리도 안 하고 급하게 찍습니다. 급하게. 왜냐하면 롯데그룹 공채가 다음 주죠. 31일까지 서류 접수 마감이다 보니까 그저 저번 주부터 계속 저 롯데그룹 자소서에 대해서 문의도 많고 뭐 그리고 첨삭에 돌리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롯데그룹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각각의 이제 개별적인 클립이 있다 보니까 보기가 좀 애매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제가 클립을 그냥 통째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채용 공고를 보시면 공고는 크게 32개 회사를 모집한답니다. 식품, 관광, 서비스, 유통, 화학, 건설, 금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타격을 받는 식품 관광 쪽을 뭐 그래도 많이 모집해 주니까 우리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감사하죠. 물론 롯데그룹이 이제 특성이 여성 친화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유통까지 보시면 유통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여성 친화적인 업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들을 많이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뭐 롯데그룹은 자기들은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물론 뭐 뒤집어 놓으면 비슷한 의미죠. 그래서 롯데나 CJ는 소비재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비단 꼭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통이나 식품, 관광 이외에도 다른 부문에도 여성들은 충분히 많이 쓸 자리가 있습니다. 너무 뭐랄까 여성이기 때문에 안 뽑을 거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나 직무라면 과감하게 도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32개사로 돼 있는데 32개사 중에 보면 이제 IT 쪽 롯데정보통신은 요즘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정보통신은 아마 여기 있구나. 서비스 부분이 들어가 있죠. 롯데정보통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롯데 계열사를 이번에 다 모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뭐 채용 프로세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롯데야 뭐 기본적인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서류전을 거쳐서 LTEP이라는 엄밀해서 인적성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 하고 건강검진 입문교육도 있죠. 면접은 아마 통상적으로 롯데는 원데이 면접으로 계속 봐왔기 때문에 원데이 면접인 경우 맞습니다. 그리고 접수기간은 31일까지 마감이 되어 있고요. 최대 2개 계열사 직무를 복수 지원하다고 강조한다. 물론 여기 당구장 표시로 서로 다른 계열사의 직무를 복수 선택할 경우는 한 계열사의 서로 다른 직무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자기소개서 쓰는 부분이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근데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서로 다른 직무를 선택한다면 일지망 직무에 맞춰서 써야겠죠. 둘 다를 만족시키게 쓴다는 것은 오히려 둘 다 없어 보인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는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실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기본 항목이 롯데는 기본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롯데가 기본 항목을 가진 경우도 있고 개별 회사에 따라서 개별 항목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 항목으로 뭐 이게 전통적으로 롯데가 많이 썼던 건데 롯데들은 전통적으로 뭐 특별하게 이제 뭐랄까 특이한 항목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첫 번째가 지원 동기, 두 번째가 성장 과정, 그 다음에 뭐 사회활동, 직무경험, 뭐 입사업, 포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롯데에서의 가장 기본 항목이고요. 이 기본 항목 이외에 이제 각 계열사별로 개별 항목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계열 항목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계열사별로 약간은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항목은 뒤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테니까 일단은 기본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할지를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면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지원 동기란 부분인데 지원 동기란 부분이 예전과는 좀 달라졌다는 거. 그래서 롯데가 예전에는 자기소개서에 엄밀히 말해서 이제 글자 수가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거보다 500자보다 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지원 동기가 500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500자. 그래서 이 지원 동기를 어떻게 쓸지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지원 동기가 제일 앞에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지원 동기의 가중치를 크게 뭐 볼 수는 없겠지만 뭐
뭐 가중치를 볼 수 없다? 아니, 각각의 가중치를 나눈다면 엄밀해서 자기소개서의 지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왜? 이제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이 시간이 없으면 이 지원 동기만 본다는 거. 그래서 이 지원 동기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개별 회사와 다르게 롯데의 기본 항목에서는 지원 동기가 묻고 있고요. 개별 회사의 뒤쪽으로 가면 지원 동기가 아니고 회사를 선택한 기준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그거는 다른 계열사는 제외하고 있는 일단은 기본 지원 동기라는 것은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원 동기는 일단은 뭐랄까 뭐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는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고 싶다,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논리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왜냐하면 여러분을 돈을 주면서 가르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피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저의 적성과 저의 비전을 열심입니다. 너무 막연합니다. 추상적입니다. 그건 좀 제외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개인의 친구 쓰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이 30년 동안 근무하신 롯데백화점 이렇게 써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네 번째는 최악의 지원 동기를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는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제 하고 싶다, 가고 싶다, 배우고 싶다가 아니고요. 제가 이러이런 장점, 이런 준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신네 롯데백화점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를 증명하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걸 500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쓴 친구들 많이 받는 저한테 많이 왔는 걸 보면 이제 롯데 회사에 대해서 계열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장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그러죠. 뭐 비전이나 인재상을 보고 그걸 좀 하라. 근데 좀 안 뽑아보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론적으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얘기했던 한 30만 장 자기소개서를 실제 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써버리면 너무 막연합니다. 실제 말하면 홈페이지에서 인재상이나 비전을 갖다 뺏겨가지고 쓰는 거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만들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에서는 왜 다른 계열사 아니고 롯데였는지를 쓰기도 애매한데 안 쓰기도 애매하면 이제 좀 구글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회사랑 뭐 직무 놓고 강점 차별화를 하면 구체적인 게 나온다는 거. 그러면 롯데케미칼은 A, B 등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관심인데 이렇게 조금 썼으면 좋겠다는 거. 구체적인 근거나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분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구글링 하라는 것 정도죠. 근데 이걸 너무 이 서론 부분의 도입부를 너무 많이 쓰게 된다면 애매해진다는 거. 왜? 500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500자를 써버리면 한 300자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서론에서의 회사 얘기나 이런 부분들은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뭘 써야 되냐면 실제 내가 지원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를 다 적어야 된다. 장점, 준비를 다 적어야 된다는 거. 물론 다른 항목들에 이제 구체적인 게 세부적인 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결론 파트라고 생각하십니다. 다른 항목에 세부적으로 뭐랄까 내가 기술력에 대해서 막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썼다면 여기는 간략하게 A 프로젝트를 통해서 체득한 이런 장점 이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밀해서 이제 서론 부분을 좀 짧게 한두 문장으로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해당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 뭐 대표적으로 한다면 첫 번째 공부했다 있으면 되겠죠. 근데 전공이 포괄적으로 경영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보다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 행동론이나 마케팅론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죠? 자격증 있으면 자격증을 언급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도 있습니다. 경험은 엄밀히 와서 직접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되는 뭐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인턴을 했습니다. 현장실 했습니다. 이것도 되겠지만 간접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경험은 뭐냐면 거기에 뭐 간접적인 경험은 꼭 직무와 연관된 공통 역량적으로 과대표에서 리더십도 있고 롯데리아 알바에서 거기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성격적인 면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의 장점 준비를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 나열한 다음에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은 뽑혀야 될 이유가 여기에 다 1번에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걸 놓쳐버립니다. 놓치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가고 싶다,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논리
막연하게 그렇게, 그리고 너무 막연하게 연결해서 뭐 직무, 차라리 마케팅에서 신제품 기획에서 이렇게 타겟을 좀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신제품 기획에서 어떻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갑자기 예, 롯데 백화점이 고객 만족도 1위 기업, 글로벌 넘버원의 기업에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건 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원 동기는 핵심적으로 내가 뽑혀야 될 이야기, 결론 파트가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 나열한 다음에 잘할 수 있다, 뽑혀야 될 이유를 적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성장 과정인데, 여기는 좀 글자 수가 800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꼭 하나의 항목으로 써야 될 것인가를 모르겠죠. 꼭 하나의 경험을 쓸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는. 근데 이거는 보면 롯데가 보면 이제 아까도 잠깐 보였지만 성장 과정만 있지 학창 시절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굳이 내가 옛날 얘기, 뭐 어렸을 때 얘기, 물론 그게 의미가 있다면 쓰는 게 맞겠지만, 어렸을 때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엄밀히 말해서 내 일대기를 다 나열한다든지,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장 과정에서는 엄밀해서 나의 장점을 나타낼 수 있는 어필, 꼭 그렇다고 직무랑 연결한다, 이것도 좀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 직무에 맞는 거 어거지로 맞추는 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맞춰 뭐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경험을 거창하지 않더라도 적는 게 좋겠지만, 그게 없다면 엄밀히 말해서 나의 공통능력, 나의 성격의 장점이라든지 다른 장점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의 경험을 쓸 필요가 있을까? 저는 추천하는 건 2개 정도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 에피소드, 그러니까 큰 경험이 아니고 작은 에피소드로 들어가겠죠. 과대표가 아니고 과대표 체육대회를 통해서 남다른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구조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한 2개 정도를 쓰는 게 오히려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뭔지를 생각합니다. 여기는 학업 이외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열정입니다. 열정.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이 모르면 건 알겠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엄밀해서 하나만 얘기하는 거야. 하나만. 그래서 위에 성장 과정은 2개를 적더라도 여기는 하나만 얘기해줘야 됩니다. 하나만. 근데 여기는 학업이에요. 공부 이해입니다. 자격증이 아닙니다. 공부 쪽에 연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꼭 직무와 연관되어야 되나? 직무 아닙니다. 여기는 엄밀해서 직무 영향과 연관되는, 직무와 직접 장점이 될 수 있는 직무 영향에 연관되는 얘기를 써도 좋겠지만, 여기는 엄밀해서 공통 영향.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제 직무의 적합성은 안 하지만 조직에 잘 맞다, 조직 적합성이 있는 정도만 얘기해 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학업위의 관심과 열정이니까 열정이란 단어에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롯데가 열정이란 단어를 굉장히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 열정이란 단어에 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열정은 무엇인가를 일단은 네이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열정이 뭡니까? 열정은 엄밀해서 뭐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얘기를 한다면 내가 뭐 남들이 안 하는 걸 나 혼자 한다는 거지.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끝까지 도전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낸 게 열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뉘앙스의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열정을 발휘해가지고 대단한 상을 탔다, 이게 아니라도 되지만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럼 뭐냐? 열정을 나타내는 내 노력과 행동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실제 이렇게도 해봤고요, 이렇게도 해봤고요, 이렇게도 해봤고요, 이렇게도 해봤고요, 실패를 극복하고 이렇게도 해봤고요.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내 노력과 행동이 여러 개, 그죠? 상황이나 과정, 생각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열정을 다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돼봤고요, 저렇게 돼봤고요, 저렇게 돼봤고요, 이렇게. 그럼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양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입니다. 결과적인 경험이나 이게 아니고, 중요한 건 열정을 만족시키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롯데에서 뭐 얘기하는데 뭐 AI 면접 뭐 어제도 뭐 누가 보던 AI 면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특정 단어가 계속 반복될수록 그게 합격 확률이 높다. 참 답답한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게 평가는 안 합니다. 물론 이거는 AI 면접이 지금은 AI 자소서 평가 서류 전형이 롯데부터 제가 여러 개 한다는데, 이건 보조적인 잣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반복다느냐 문맥이나 뭐 일단은 뭐냐면 뭐 일단은 보고 뺏겼는지 이를 가장 뭐 크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중복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지, 단어 특정 단어가 많이 나온다, 인재상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 합격?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인터넷 검색도 아닌데 무슨 소리 하냐고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합니다. 실제 보면 그런 단어에 대해서 기본 필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인사 담당자랑 이렇게 읽어본다는 거.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상부학문의 중에 학업 외에 관심이고 학업 이해입니다. 그리고 관심과 열정, 열정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열정에 대한 노력과 행동이 반드시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여러 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쓰는 거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 다음에 4번 항목을 보면 4번 항목은 이제 약간 직무 타겟으로 돌아 있습니다. 4번 항목이 안 나오네요. 예. 4번 항목은 희망 직무를 준비하는 과정과 희망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 약점입니다. 그리고 성공 실패 사례가 있으면 그쪽으로 중심해라.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럼 희망 직무가 타겟이 돼야겠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건 경영 지원 직무라고 해가지고 경영 지원 직무 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타겟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를 찍으셔야 됩니다. 인사하면 인사, 총무는 총무, 회계면 회계. 마찬가지로 마케팅에서도 좀 더 찍는 게 좋습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마케팅 전반적으로 잘하겠습니다 보다는 저는 신제품 런칭이 잘하겠습니다. 저 브랜드 마케팅을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V&B 쪽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겟을 찍는 게 오래더라. 타겟은 이제 직무 타겟은 더 좁혀놓는 게 좁혀놔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진짜 준비를 했다. 그 논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좁혀놨는데 TO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요즘에는 심사하면 어떻게 되냐? 이 한 분야에 정말 준비를 잘하는 친구는 다른 분야 간단하도 잘한다는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희망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입니다. 강점은 이게 성격의 장단점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성격보다는 본인이 엄밀해서 거기에 마케팅에 연관된 프로젝트를 했다. 그런 쪽. 아니면 본인이 연관되는 현장 실습에서 이런 장점을 얻었다. 이런 거. 좀 직무나 경험, 지식적인 것들을 강점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강점은 반드시 거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겠죠. 근데 경험의 에피소드는 저 전문성이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과목도 배웠고 이런 자격증도 있고 이런 경험 이렇게 나열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약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점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강점은 직무와 연관되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약점은 뭐라는 게 좋겠죠? 성격적인 약점이 낫겠죠. 괜히 직무적인 걸 건드려보면 실무 능력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부족할 수 있지만 그걸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성격에 대한 단점을 중심으로 쓰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단점에 대해서는 성격의 단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도 지원 동기와 비슷하게 쓰면 안 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가 장점 같은 단점. 이거 아닙니다. 이건 썸 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근데 이거 쓰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아닙니다, 절대. 왜냐하면 단점, 약점을 묻는 이유는 기업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막 질책하려고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의 단점을 알고 있는지, 그걸 쿨하게 인정하는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보기 위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쓰면 되고, 두 번째는 강점이라고 적어놓은 다음에 반면에 이런 면이 단점으로 나타납니다. 이러면 강점도 안 되고 단점도 안 되고 있다는 거. 세 번째. 단점인데 제가 이런 노력도 해서 개선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럼 단점 아니잖아요. 네 번째는 단점인데 제가 지원하는 VMD 마케팅 분야에서는 장점이 될 거죠. 이건 궤변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약점 단점이 힘든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은 거는 시간을 좀 주면서 써보자. 그래서 A4지나 노트에다가 적어보자. 내 단점이란 걸. 옆에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내 단점이 뭔 것 같아? 인간성 더럽다. 좋아, 인간성 더럽다 적는 겁니다. 적은 다음에 모든 단점을 쭉 한번 나열해서 적는 다음에 지원 분야의 치명적인 단점을 쓰면 안 되겠죠. 그걸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두 개 나오는, 세네 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되겠죠. 굳이 여러 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약점이라는 표현도 안 썼으면 좋겠네요. 장점을 다 썼죠. 반면에 이런 점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면 됐죠. 왜? 거기에 대한 경험이나 설명을 하면 단점이 커져 버린다는 거. 그래서 그것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그강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AB의 노를 통해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강점을 좀 길게 쓰고 약점을 좀 짧게 쓰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패 성공 사례를 쓴다면 성공 사례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겁니다. 뭐 잘 쓰실 거니까 실패 사례가 문제는 실패 사례를 쓴다면 실패 사례는 실패를 했다는 원인을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쿨하게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 원인이 제가 아니고요. 예산이 부족했고요. 이런 게 아니고 쿨하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쿨하게 인정해 주고 난 다음에 그 원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 제가 이런 시간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럼 끝나잖아.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애매하니까 그 시간 관리를 그 위에 개선하기 위해서 AB의 노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점하고 봅니다. AB의 노력의 보완 노력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AB의 보완 노력은 막연하게 아예 우선순위를 쌓는다, 시간 관리는 스케줄 잡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3자가 보이게끔 눈에 보이는 거. 예, 제가 시간 관리를 위해서요. 실제 저는 매일 아침에 30분을 투자해 가지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다이어리 엑셀로 우선순위를 중요도나 긴급성에서 우선순위를 따라서 합니다. 메모합니다. 예, 저 휴대폰에 있는 삼성 메모, 에버노트 어플로 메모를 하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리 30이 너무 크죠. 20여 권을 중심으로 제가 계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자. 그래서 실패 경험이나 단점은 반드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노력을 통해서 내가 개선하고 있다. 이 뉘앙스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직무경험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직무경험도 아까 했듯이 타겟팅을 좀 잡아주는 게 낫겠죠. 그 타겟팅을 잡고 그 타겟팅을 좀 더 좁혀놔라. 그리고 기본 항목 마지막 항목이 뭐냐면 이제 롯데만의 항목입니다. 롯데만의 항목. 그래서 다른 회사와 달리 롯데만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입사 후 포부라는 것은 다른 회사가 흔히 있는 건데 여기 롯데는 10년 동안의 회사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500자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800자가 좀 있는데 500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다는 거. 그러면 여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타겟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4번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구체적인 직무 타겟, 그 직무 속에서 더 좁은 타겟을 가지고 1년, 3년, 5년, 10년을 나눈 겁니다. 근데 그건 제발 피하면 1년에 잘 정할 거고 3년에 이렇게 할 거고 10년에 리더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래서 뭐냐면 구체적인 직무 타겟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1년 내에 어떤 목표를 먼저 던져주는 겁니다. 예, 1년 내에 업무 전문성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거기 목표. 10년 후에는 제가 인사 기획, 채용 부분에서 최고 전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인데 채용 전문 그래 아예 채용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유 설명하는 거 여기는 이유보다는 목표를 던졌다. 채용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를 좀 적는 게 낫습니다. 10년 후에 채용 전문가가 되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입사 후 보니까 제가 실제 입사해서 회사에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 채용 전문가에서 예, 기존의 채용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다른 그룹사의 직원들과 채용 담당자와 교류하면서 이걸 벤치마킹해 보겠다. 이런 식의 논리가 들어가겠죠. 아니면 구직자들과 실제 1년에 한 50명 이상은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채용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도를 구분하는 건 좋은데 목표를 던져주면 단순히 그 이유를 적으라는데 이유보다는 이유를 안 적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목표를 적고 그걸 입사 후에 어떻게 할래 실행 계획을 적습니다. 행동 액션 플랜. 그죠? 근데 이거 500자이기 때문에 나열해야 됩니다. 자세하게 예, 다른 그룹사 벤치마킹 구직자 인터뷰 100명 이상 인터뷰 이런 식으로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죠?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할 때 이걸 적으라고 하면 친구들이 너무 부담을 가집니다. 왜? 정답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를 하는데 이거는 엄밀해서 정답이 없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은 해봐라. 그래서 그 인터뷰가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실행 계획, 목표를 던져주고 목표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던져주는데 그 실행 계획이나 행동 액션 플랜을 이제 친구들이 다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아니면 어떡할 거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웃기게 현직자들도 정답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을 가지시지 말고요. 왜냐하면 현직자도 정답은 모릅니다. 틀린 답변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준비할 건지 그 뉘앙스만 남겨주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너무 부담 가지 말고 그래서 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틀린 답변을 해도 관계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중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롯데만 10년 후 회사 시나리오를 묻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차를 구분해 가지고 좀 하는데 목표만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유를 살짝 얘기해도 좋고 이유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 이유를 생략하고 거기에 대한 엄밀히 말해서 실제 보면 입사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액션 플랜을 여러 개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밋밋하게 아예 어떻게 되겠으면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원 직무를 모른다.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직무 타겟이 반드시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적는 게 단계별로 적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롯데고려의 이제 자소서의 기본 질문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했고요. 기본 질문 이외에 이제 개별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계열사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롯데월드처럼 이렇게 지원 동기 부분에 입사 지원 기업을 선택한 본인의 기준, 그리고 롯데월드가 거기에 부합하는 짓 쓴 거. 요거는 이제 KTNG도 있고 포스코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코롱도 있고 요런 형태입니다. 요 형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항목과 좀 다르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5번 항목에 보시면 롯데월드가 기아를 채용하는 이유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1번 항목은 엄밀히 와서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 다른 계열사, 다른 회사가 아니고 롯데월드인지를 생각하는 거고요. 5번 항목은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는 본인만의 이유, 장점을 묻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이것도 별도의 클립으로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입사 지원한 선택하는 기준은 뭡니까? 아 미래 성장성 진짜 제발 좀 안 했으면 발전 가능성 이런 얘기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게 발전 가능성입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 이런 게 맞고요. 롯데월드는 이러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합합니다. 이 정도로 딱 생각. 그게 맞잖아요. 지원 기준과 거기에 대한 부합한 내용 적는 거. 왜? 그거 적으라고 그랬잖아 지금 그거. 근데 행간을 해야 한다. 이유는 그거고요. 제가 그래서 롯데월드가 여기 맞고요. 그래서 입사하고 싶습니다. 이건 약간 앞쪽에서 제가 했듯이 지원 동기에서 PR은 그죠. 가고 싶다,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 논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 논리보다는 엄밀히 말해서 좋은 거는 이제 이거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제 원래 기준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롯데월드에 대해서 다음 찾으면 장점 차별을 다 찾아보는 겁니다. 먼저 찾아보고 그걸 가지고 역으로 선택하는 게 더 의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준을 찾아놓고 그걸 찾는 것보다는 롯데월드의 장점에 대해서 다 찾아놓고 역으로 연결하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해야 될 건 개인적인 거 막연한 거 안 됩니다. 개인 선호 이런 거는 객관적인 근거나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잡는 게 좋은데 여기도 전에 얘기했듯이 기준은 이렇고요. 롯데월드가 이런 부분이 있겠으면 맞습니다라고만 끝나지 마시고 맞고 저 또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요 뒷부분 행간을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또한 이런 장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요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요 단순히 여기만 보고 쓰는 게 아니고 그 뒤를 좀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과정이라고 되는데 아예 항목이 잡니다. 가장 힘들었던 경험, 도전을 기술하고 거기에 극복한 방법입니다. 이제 가장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엄밀해서 본인 기준입니다. 본인 기준. 본인 기준. 본인 기준에 이제 뭐 객관적으로 힘들었다는 기준이 아니고 본인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주관적인 판단. 근데 여기는 자격증 뭐 이런 거 제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전공, 대입 이런 거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적인 건데 여기는 롯데월드이기 때문에 좀 생각하셔야 돼요. 롯데월드는 가장 고객을 많이 만드는 B2C의 기업입니다. 그럼 가장 힘들었던 경험 사람이나 고객, 아르바이트 이런 거에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라든지 의견 차이라든지 그 다음에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흔할 수 있는 자격증, 뭐 장학금, 뭐 편입, 대입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 기준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기 때문에 굳이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삼성전자에서 면접 질문 이렇게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전혀 뭐 자격증 뭐 토익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친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갤럭시와 아이폰을 놓고 갤럭시를 선택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경험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 거기서 끝나면 끝이겠죠. 근데 그 갤럭시를 선택하고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알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앱도 개발하고 이렇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도 있지만 그 경험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도 더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구조는 제가 알려드리면 가장 힘들었던 경험 도전을 먼저 기술하시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방법인데 내 노력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보다는 여러 개가 낫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요.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노력과 행동이 많아요. 항상 자기소개에서는 이제 상황이나 과정에 대한 설명보다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이렇게 돼봤고 저렇게 돼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여기는 가장 좋은 건 800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항목을 쓰는데 극복했습니다. 끝으로 쓰는 게 말고 그 이후에 다른 어떤 경우에 서도 이렇게 발휘됐습니다. 이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메인은 극복한 게 가장 메인이고 여기는 한두 문장만 그냥 간략하게 연결하는 형태겠죠. 오케이? 그러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중요한 거는 본인 주관적인 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관계없다. 그걸 노력하고 상황이나 과정 설명, 생각 설명보다는 노력과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 개를 좀 적어주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후에 내가 이런 다른 경험에서 이렇게 발휘됐습니다. 이 연결고리까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여기 또 직무와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급적 경험들은 직무와 연관되는 경험이 있으면 그걸 쓰는 게 맞겠지만 도저히 직무와 연관되는 경험 없다면 직무와 연관되는 경험 안 써도 됩니다. 왜? 기업은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직무 영역, 우리 조직의 적합성을 볼 수 있는 공통 영역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사회활동 3번 할 때는 사회활동은 글로벌 테마마크, 글로벌 테마파크입니다. 를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이 점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도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아예 글로벌 테마파크라고 해가지고 예 글로벌 마인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만의 논리입니다. 글로벌 테마파크로 해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거 이건 면접에서 자주 말합니다. 지원 직무 엄밀해서 이제 영업관리 파트인데 영업관리 담당자가 가장 중요한 역량이 하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 똑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했듯이 경험입니다. 경험. 그러면 이거는 글로벌 테마파크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게 글로벌 마인드일 수도 있지만 아니 글로벌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 또한 이러이러한 경험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어떤 구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필요한 경우는 꼭 글로벌 마인드가 아니고 본인이 강점으로 내세울 있는 논리를 아무거나 내오시고 거기에 대한 이유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만의 경험은 이제 경험 같은 경우는 뭐 남들이 하지 않았던 독특한 경험이면 하나로 적어도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없다. 그러면 나열을 됩니다. 여러 개의 경험을 나열을 됩니다. 근데 너무 나는 A 이렇고 B 이렇고 C 이렇고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아예 이런 리더십이다. 그래서 제가 A, B 등의 초등학교 때 반장, 중학교 때 실장, 그 다음에 대학교 때 과대표 이런 걸 통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해놓고 특히 대학교 과대표 때는 이렇습니다. 라고 쓰면 앞에 나열한 경험도 살고 뒤에 경험도 다 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직무계획인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목표를 달성했던 경우입니다. 그러면 조별과제 팀플 적겠죠. 또 제발 리더라고 적지 마세요. 모든 게 리더 아닙니다. 리더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게 이공계와 인문계가 약간 다르겠죠. 인문계는 철저하게 팀워크나 의사소통 영역, 문제 해결 능력으로 가도 되겠지만 이공계는 프로젝트 베이스, 지원 직무와 연관된다면 프로젝트나 내용적인 면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과 함께 목표니까 꼭 리더나 이걸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팀원인데 이런 역할을 했다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얘기했듯이 노력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여기 상황이나 과정, 노력 이런 설명이 아니고 생각 설명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장 좋은 거는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적인 노력도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나 뭐 결과물에 대해서 내용적인 면도 동시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막연하면 팀워크 의사소통력 100% 인문계들은 아예 꼭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죠. 악역이 한 명씩 나타납니다. 대부분이 뭐 군에서 복학한 복학생이라든지 취업준비 4학년 뭐 이런 친구들이 꼭 나타나는데 뭐 요즘 외국인 유학생도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대화 토론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노력과 행동이란 것은 대화 토론 술 먹고 뭐 커피 마셨군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럼 어떻게 구체적인 건 뭐냐? 구체적인 건 뭘까요? 구체적인 거는 실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팀워크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는 계속 회의를 하니까 서로 싸움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어떻게 했죠? 저희는 장점만 얘기하는 회의를 했다든지 자꾸 말로 하니까 서로 싸우기 때문에 저는 논린 페이퍼로 적어서
교환해봤다든지. 팀워크 자꾸 하니까 이제 다 때려치우고 저기 이제 대운동장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축구했다든지. 이런 논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논리를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직무와 약간 연관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자. 모두가 리더고 모두가 조장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꼭 팀워크를 영향을 악역을 나타낼 필요는 없다. 이것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럼 마지막 한 번에 채용 이유인데 롯데월드가 기아를 채용할 이유입니다. 이거는 직무 타겟입니다. 롯데월드가 아니고 직무 타겟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직무 타겟으로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첫 번째 공부했습니다. 있으면 좋겠죠. 세별 과목 전공 포괄적인 문제 과목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자격증 언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나열해도 됩니다. 500점밖에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경험은 직접적인 경험, 직무와 연관되는 직접적인 경험이 있으면 거기에 인턴 프로젝트 뭐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이거는 경험을 했다가 장점이 아닙니다. 이 인턴을 통해서 어떤 장점이 제 것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장점 베이스 연기를 합니다. 단순히 경험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아니고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전문 지식을 가졌고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 프로젝트, 인턴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고, 간접적인 경험은 과대표에서 리더십을 있고요, 롯데리아 알바에서 고객도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성격. 이걸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 나열한 다음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좋아요. 여기서는 뭐 500자이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의 구성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반드시 제가 채용할 이유는 저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가급적 3개를 적더라도 3개를 적게 된다면 직무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2개. 그 다음에 그냥 조직적인 인성적인 면을 하나를 적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건 롯데월드를 보여드렸지만 다른 계열사도 이런 항목을 가진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평전개 수평전개 모르십니까? 그게 같이 적용해도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항목이 있는 겁니다. 롯데 이커머스는 자기 P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PR. 여기 보면 스펙을 제외하고 당신을 채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본인 기준의 스펙 아니고 경험 베이스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남들이 하잖아요. 독특한 경험이 좋겠지만 이 독특한 경험이 없다면 그냥 평범한 경험에서도 남들과 비슷한 경험에서도 본인의 노력과 행동을 좀 다르게 했다는 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얘기했듯이 이 경험이라는 부분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큰 경험, 남들한테 있어 보이는 경험, 이런 경험만 기업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남들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경험, 작은 에피소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큰 경험이 아니고 작은 에피소드 속에서 뭐 백화점 하루 근무한 것도 관계없다는 거. 하루 근무했지만 실제 크레인 고객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다. 맞죠? 뭐 그런 것도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왜 작은 경험 에피소드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큰 거죠 똑같이 노력하고 행동했다. 이게 역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에 큰 거, 작은 거, 짧고 길고 뭐 그거는 관계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커머스 이외에 롯데 코리아 세븐이죠. 이거는 세븐일레븐이죠. 세븐일레븐. 여기는 점포 방문하고 현장에 느낀 점입니다. 가봐야겠죠. 근데 꼭 그렇다고 세븐일레븐만 가시는 것 아닙니다. 세븐일레븐도 가보고 그 다음에 편의점만 가는 건 아닙니다. CU, 뭐 GS 여기만 가라는 거 아닙니다. 이건 대형 마트, 뭐 홈플러스, 동네 슈퍼 이런 데 직접 다니면서 이걸 다니면서 어떤 걸 느낀가. 단순히 예 좋습니다, 친절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합격한 친구는 뭐 저거냐면 실제 이제 식품 MD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친구들은 이 친구가 뭐냐면 이마트, 홈플러스, 그 다음에 뭐 각각의 편의점, 그 다음에 동네 슈퍼 이런 데 다니면서 식품 진열 상태를 봤다는 거. 그걸 다 비교 분석해 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제가 그 자소서를 보고 이 친구는 정말 뽑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친구 불러가 솔직히 얘기해봐 얼마 다녔어 이랬더만 하루 반나절을 다닌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물론 직접 가봐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가보고 느끼는 건데 단순히 느낀 점이 아니고 이거는 개선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그런 장점보다는 단점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게 있었는데 불편했기 때문에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게 이 단점을 도출하는 거는 하나의 지점만 가면 안 되겠죠. 세븐일레븐 여러 지점을 가가지고 공통적이라면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가장 좋은 게 자주 집 앞에 있는 데를 자주 갔습니다 보다는 제가 10여 군데의 점포 그 다음에 CU, GS를 가보니까 이렇습니다가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단점을 지적한다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꺼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코리안 세븐이기 때문에 타겟 고객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막연하게 이 진열 상품인데 잘 안 팔리기 때문에 합니다. 이 진열 상품은 A라는 상품은 실제 20대 아니면 중고등학생 타겟 고객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PB 상품을 얘기해도 됩니다. 이런 PB 상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단점, 문제점, 장점보다는 단점,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꺼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실제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고 구글, 네이버 찾지 말고요. 구글링도 많이 해보시고, 이건 원래 관심이 있다면 저는 구글 캘린더 이런 데 구글 알림에다가 본인이 등록해 놓으시고 계속 주기적으로 받아보셨다면 직접 안 가도 어떤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게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알림에는 본인의 키워드를 등록해 놓으면 실제 거기에 대한 걸 찾아서 여러분 이메일함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했듯이 결론 내면 직접 방문하면 장점이 아니고 단점을 끄집어내고, 단점에 대해서는 그게 구체적인 대안을 언급해 줘야 한다. 이거는 정답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대안이 반드시 정답이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논리입니다. 이 대안 속에서는 이거는 B2C 기업이기 때문에 타겟 고객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추는 게 좋다. 그리고 한 군데 가지 말고 제발 여러 군데, 홈플러스 이런 데 다 가보고 CU, GS 다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데를 가봤다는 게 그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한 20군데를 다녔습니다가 의미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하게 되지 제 집 앞에 있는 데를 자주 갑니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행 지원은 지금 마찬가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롯데자산관리는 최근 5년간의 경험 중 가장 어려웠던 문제 상황입니다. 이건 앞쪽하고 비슷하겠죠. 이것도 가장 어려운 문제 상황인데 본인만의 논리입니다. 본인만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어려움이지 객관적으로 남들이 생각하는 어려움은 아니다. 그래서 자격증 이런 건 좀 뺐으면 좋겠다 정도만 얘기할게요. 비슷한 거니까. 그럼 롯데케미칼 경우는 조금 다른 게죠. 지원 동기, 케미칼의 지원 동기. 이거는 케미칼을 선택한 이유를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 기준입니다. 힘들었거나 중요한 건 내 기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직무랑 연결해도 관계는 없는데 직무랑 연결 안 해도 관계없다. 그 다음에 학업 이해 그런 거. 이거는 뭐 앞쪽에 그 논리랑 비슷하겠죠. 그 다음에 학업 이해라는 거 가장기획이니까 하나입니다. 얘는 가장이라고 했죠.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 직무와 관련된 경험. 이거는 지원 동기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는 1번을 롯데케미칼입니다. 다른 회사가 아니고 롯데케미칼을 선택한 이유. 얘기했듯이 M이나 이런 이유나 이렇습니다. 저 또한 이런 장점이 있으면 잘합니다. 이걸 간략하게 쓰는 거고, 여기는 4번의 항목은 실제 보면 공부, 경험, 준비 이런 걸 다양하게 나열하겠죠. 그 다음에 5번 항목이 좀 다르죠. 입사 후 롯데케미칼과 본인 커리어를 상호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케미칼의 사업부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내 전공도 끄집어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공이나 내가 했던 준비했던 구체적인 걸 구체적인 직무에 타겟팅해서 그걸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항목입니다. 이건 면접에서도 자주 질문하는 항목인데 엄밀히 말해서 어떤 거냐, 본인의 전공이나 본인이 준비한 거와 지금 입사 후에 어떻게 연결할 건지를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실제 본인이 준비 상황이나 전공에 대해서 잘 아는지, 그 다음에 우리 직무, 롯데케미칼 속에서 직무에 대해서 잘 아는지, 그 두 가지를 다 보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만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타겟이 일단은 했는데, 타겟이 일단 좁아요. 케미칼에서 실제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품질 관리 잘하겠습니다. 1공장에서 어떤 생산 라인에서 품질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타겟이 됐다면 그걸 잘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전공 지식의 이런 이론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로 설명을 처음에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상호 발전할 수 있는가예요. 그러면 입사 후 포부가 약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 실제 입사 후에 어떻게 행동하고 노력하고 준비할 건지 액션 플랜이 같이 들어가줘야 된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입사 후 포부를 적는 건 다른 회사 입사 후 포부를 적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앞부분에서는 나의 구체적인 직무 타겟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장점이나 경험을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하겠습니다 되고, 그 나머지 그 이후에는 그래서 입사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된다. 액션 플랜, 행동 실천 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대지 정답이 아니라도 된다. 여러분의 생각. 근데 구체적으로 그 직무 타겟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직무 타겟. 이거는 뭐냐면 커리어와 연관되기 때문에 막연한 게 아예 일찍 출근해서 이런 얘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해서 실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항목이 있는데 이게 면세점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일본 항목이죠. 다른 회사가 아니고 여기 뭐 본인의 가치관을 영향을 주니 이것도 특별한 경험을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3번이 뛰어난 성과입니다. 뛰어난. 그래서 항상 질문은 잘 생각해. 뛰어난 성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 기준이에요. 본인 기준.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건 약간인데 뉘앙스가 질문이 약간 다른데 앞의 내용이랑 크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근데 롯데정보통신은 이런 게 예전에 있었습니다. 올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기술 트렌드나 이걸 통해서 10년에 이런 포부가 이룬다.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해요. 이것도 타겟이 롯데정보통신의 홈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여러 사업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 할 건지 하나를 찝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트렌드를 찾아야 됩니다. 막연히 크라우드, 빅데이터, 뭐 AI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롯데가 실제 하고 있는 게 뭔지를 보고 그걸 찝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는 원래는 평소에 본인이 구글 아까 했듯이 구글 알림에 각종 기술이나 트렌드를 갖다 놓고 그걸 하는 게 좋고 롯데정보통신이 어떤 걸 하는지를 자꾸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연관해서 매칭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이유입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입사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입사 후 보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막연하게 AI, 그 크라우드, 빅데이터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면 너무 비전공자 느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롯데정보통신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라. 거기에서 하나의 사업부를 끄집어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오히려 구글링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10년 후에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사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겁니다. 아까 이거는 행동 실천 계획 똑같죠. 이렇게 해보고요,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롯데에 대해서 한번 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의 항목도 있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좀 길게 얘기했고 뭐 이거 1, 2편 안 나누고 그냥 쭉 편집해가지고 그냥 여러분한테 빨리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쭉 편집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거나 이러면 다시 한번 댓글에서 답변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다시 뭐 중요하다고 싶으면 클립을 다시 찍어가지고 할게요. 근데 이제 제가 내일부터 또 출장이라 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좀 길게 장황스럽게 당황스러워했지만 롯데 전체 자소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다른 그룹사 나오면 해야겠지만 제가 시간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롯데가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조용했고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삼성이나 현대차가 먼저 나갔는데 롯데가 먼저 원래는 3월 초에 그냥 강행하려고 하다 그래도 밀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좀 많이 뽑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일을 잘할 건지 직무를 잘할 건지를 증명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항상 보면 과정이나 생각, 상황 설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노력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노력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충실하게 적는 게 가장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인재상 비전 AI라고 해가지고 너무 거기에 맞춰가는 거 반복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안 좋습니다. 오히려 초보티 나기 때문에 일단은 무시하라고요. 왜? 안 뽑아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뽑아보고 심사해봤다면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은 제발 합격자 샘플 보지 말라고요. 합격자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물론 합격자 샘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보는데 대부분 다 똑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담당에 미안하지만 10개만 읽으면 누가 보고 뺏겼는지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참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늘은 롯데 그룹 자소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되셨죠? 어려우면 다시 질문